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49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에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멘.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참 원수가 또 교만한 자가 조롱하고 이 하대하면요 못 참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 근데 이제 그 참게 한다 이래요. 참게. 하나님께서 참게 하셨다. 이렇게 돼야 바른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래 보죠.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게 인간이라면. 그런 인간의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류사라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인류사. 우리 인류사 지금 이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인류사 주제에서 넘어오는 내용에 주제에서 그렇죠. 시간이라 하는 개념. 그 이제 33번째 있었던 주제였는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인간들에게 있는데 인간들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있고 죽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에만 제한된 인간이 아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차원이라는 요소를 이어야 돼요. 단순한 시간으로 안 되는데 차원이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지금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쓰는 차원이 아니다. 이런 내용. 지금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있는 환경,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에 적용하는 차원이지 인간에게 적용되어질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T로 해서 대갈로로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절대기호에서 있는 어떤 척도의 어떤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T라고 하는 요소, 단순한 T에 있는 거는 이거는 사물에게. 그리고 인간은 적어도 T의 감마성이다. 감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 감마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설명하는 하나의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앞에 있어. 앞에.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단순한 T에 있는 내용 갖고는 어림도 없죠. 그 시간의 측정은. 그러므로 이게 이제 감마,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사탄의 존재를 시간의 베타성, 그리고 인간은 시간의 감마성이다. 감마성이라 하고, 감마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감마성에는 감마1, 감마2, 감마3가 있다. 감마1은 존재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있는 이 자체가 감마2인데, 감마1은 모든 인간들은 감마1이란 구조에 이미 다 있다. 다 그 시간대에 다 들어있었다. 그런데 감마1에 있던 인간이란 한 사람 한 개체들이 감마2로 올 때는 순서를 모른다. 어느 누가 감마1에 있던 사람이 감마2로 시간 안에 들어오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건 나와 본 적. 시간이라는 일반적인 사물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시간이란 개념의 차원에 인간들이 나타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천국이래. 이천국. 그러므로 다음에 있는 감마 3가 누구에게든지 있다. 누구에게든지. 감마에 있는데 감마 3의 특징은 뭐냐? 감마 2에 있던 모든 인간들이 감마 3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감마 3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의 베타라고 하는 이 요소가 접근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즉 사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리는, 사탄이 공존하는 그 시간에 같이 포함되는 그 요소가 감마 3의 특징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을 전제로 두고, 시간이라는 우리가 요소를 두고 지금 몇 시간째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림은 지금 5번째 그림, 8개 그림을 준비해 놨는데 5개 그림에서 창조 후기 개념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후기, 즉 이거는 창조 후기라는 말은 인류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순한 T 개념에는 이게 표현하기 힘든 어느 연대로 얼마 정도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은 감마 개념에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차원이 지금 변형되어 가는 내용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시간이라는 개념의 감마 2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개념을 일반 T 개념으로 넘어가는 차원이 어떤 변형되어지는 요소에서 하나의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창조라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연 거예요. 창조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T라는 거는, T의 감마성이라는 거는 표현하기 위해서 사탄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이 배열 순서에서 시간 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T의 감마성, T의 베타성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창조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에서, 인간에는 존재가 분명히 감마 1에 있었는데, 그 감마 1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하면서 지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간 거예요. 이 세상, 이 천국에 나오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감마라는 개념으로였는데, 창조라는 내용으로 스스로 설명, 그때가 바로 창조시대였다. 그래서 창조전기, 창조후기 이렇게 해서 창조전기에도 전후, 창조후기에도 전후 이렇게 해서 4가지 구분으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감마에 있는 차원의 어떤 시간을 일반 시간으로 바뀌어오는 과정이 있다. 근데 이거 계속 요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라고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즉 인류사라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시간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 시간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돼. 접목을. 요 내용 때문에 창조라는 말이 들어갔고,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후가 있었고, 창조 후에 후후기, 전후기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 왔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창조 후기에 전후기가 있고 후후기가 있다. 그런데 창조 후기의 내용이, 창조 후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후기 있다, 후후기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전에 창조 후기하고 창조 전기의 구분은 뭐가 구분되느냐? 창조 후기는 바로 이 사건이 있다, 사건. 이 사건을 전제로 해서 창조 후기가 되고, 이 사건이 관계되지 않은 시간, 분명히 인간의 분명한 어떤 환경에서 존재가 되었는데 그때를 전기라 부르고, 창조 후기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후기라 부른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가진 의미에서 창조 후기는 바로 전후기에, 또 후후기라는 것은 이 사건으로 해서 달라지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인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시간 속에 단순한 T의 시간 속에 지나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데서 이게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가지는 그 전이란 뭐냐, 전이라고 뭘 할 때 지금 있는 환경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그 요소가 있는데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달라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역사라는 개념이 달라진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이제는 창조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될, 지금 현재로 쓰고 있는 요소로 설명해야 되는 역사다 혹은 인류사다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될 내용. 그전에는 여기 전까지, 사건 전까지는 창조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역사라는 말을 써야 지금 현재 우리하고 맞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리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두 가지 큰 어떤 줄기 두 가지만 가지고 현재 이 변화되는 이쪽과 저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는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 창조 후기로 들어오면은, 후기는 우리가 분명히 거기는 어디까지 창조로 써야 되고, 여기까지 분명히 창조로 썼는데, 전 후기는 분명히 창조라는 용어를 썼는데, 후기로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 상황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류 역사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므로 창조 후기에 후반부에 있는 후후기는 또 달라져야 될 요소가 있다. 구분이 후후기로서 남겨져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류사 쪽으로 남아야 되는, 인류사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개념을 좀 그런 식으로, 왜 지금 이런 말을, 언어를 이렇게 쓰느냐, 아무도 그렇게 정립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쓰면서 이런 정리를 하면서 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선으로 하나의 요 앞에 부분은 전이라 보고, 전이라고 요 부분은 바로 창조하고 연결된다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은 넘어오면 요 부분은 하나의 양쪽으로 양분을 해가지고 이는 인류사의 어떤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요소가 창조 후기에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는 지금 그림이 지금 요 창조 후기라고 5번입니다. 5번. 내용은, 그림은 똑같은데, 이제 이게 6번이 6번이라는 이런 번호 호칭이 붙어서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낮밤에 대한 6번의 그림은 연수와 7이라는 개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연수, 이런 개념이 현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창조 후기에도 다루었거든. 7일은 안 다뤘지만 연수에 대한 건 나이를 카운트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에서 이건 다뤘어요. 다른 데 구체적으로 아직 안 다뤘지만 이 부분을 이제 다뤄야 가야 될 그런 시점,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이제 같이 해서 여전히 여기는 뭐 변함없이 내용이 어떤 언어로 다루느냐, 요 개념에서 6번. 그래서 여기는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출산이란 표현만 개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이건 구체적으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는 사건 자체가 이제는 분명 구체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현재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 속으로 이 부분이 창조 후기의 웃부분에 해당되는 요소로 이제는 하나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은
창조 후기가 끝나는 또 개념에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창조 후기가 끝나면서 요 연대는 이제는 연수 7일 나이 나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네 나이가 얼마냐, 어느 사람이 얼마 나이가 있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요때 나타난 내용으로 이제는 똑같은데 요거를 이제는부터 부를 적에는 역사 이전이다. 아직 역사는 되지 말는 거예요. 역사라고 딱 갖다 붙이기는 안 했고 역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역사 말. 요때는 이제 역사 이전이다. 그 후후기에 창조 후후기의 두 번째, 창조 후후기의 첫 번째는 아까 있으면 요 앞에 표현한 요 내용에서 여전히 창조 후후기로 이름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요 그림에서 윗부분에 있던 요 그림에 요 윗부분에 있던 거는 창조 후후기로 그대로 부르고 요 밑에 부분을 창조 후후기를 두 번 잘라가지고 하나는 창조의 이름으로 그대로 서술을 하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역사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거하고 접목시키는 지금 오버랩 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요거 저런 걸 이제 오버랩이라죠. 후후기인데 이때부터 창조를 쓰고 있다가 이제는 역사란 말을 써야 되는 시점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란 말을 쓰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고 이제 이 창조 후기와 그 역사라는 이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요 시점 요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 후기 지나버리면 여기가 왜 역사 후기냐 낼 때 사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기록입니다. 기록물에 의해서 그 기록물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남아있는 내용을 보고 연대를 이야기하든지 그 당시에 상한 어떤 역사라든지 이렇게 추적해가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 어떤 연대 측정의 방법은 역사 기록물 말고도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가는 게 있지만은 그것 자체는 단순하게 어떤 참 연대랄까 이런 정도에서 어떤 추정하는 내용이지 그것 자체가 역사라고 보진 않죠. 역사라 그럴 적에는 문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살아간 형태가 어땠을까, 그래서 살았을 적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내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거 있을 때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볼 적에 노아 홍수가 나쁘므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있던 모든 자료들이 그때 글씨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창조 시대까지 해서 창조 후기 안에 들어가면서 역사 이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려고 그렇게 개념을 정해놨고 지금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림이 8번째 나오는 바로 노아 홍수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노아 홍수에서부터 남아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노아라는 어떤 할아버지가 모든 인류의 할아버지가 성경의 기록을 남기는 어떤 작업이 뭔가는 남겼을 것 같은 그 흔적을 우리는 보고 문자가 그때부터 시작됐고 아주 고대 참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지 흩어지면서 문자가 일률적으로 보급되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문자가 자꾸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바꿔지면서 달라지면서 각 나라의 언어가 생겨가지고 언어대로 형성되는 또 표현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변화되면서 지금 현재 다양한 각 나라 언어들이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면서 나는 나라별로 우리의 역사다. 또 개인은 자기 나름대로
내 삶의 이력이 선조들과 관계가 어찌됐다 하는 근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데 기록이 있으므로 선조와 연결하는 한 개인의 정체성, 국가면 국가 단위, 어떤 사회면 사회 단위의 어떤 정체성을 보존,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역사와 분명히 연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 자체가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 그걸 다 우리가 엎으면은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시간을 또 다르게 하면은 차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감마라고 하는, 시간의 감마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걸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의 감마를 둘 때 바로 인간의 존재가 감마라는 개념을 열면 베타 개념의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인식, 이런 요소가 인간이 살아있는 현재의 절대적인 환경으로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요소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가 요즘 이제 역사 시대로, 역사 이전이지만은 아직 노홍수가 나기 전에 있는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올 텐데,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며 하는 후후기의 일부분, 그것도 우리가 설명도 하면서 역사 이전 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조 후후기와 창조 전 후기에 구분되어지는 변화라고 하는 두 요소가 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정립을 해요. 변화되기 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언급했는데, 그런데 변화되고 난 뒤에 변화된 지금 시대에서 변화 요소예요. 창조 전 후기와 창조 후기의 변화 요소를 이제는 지금 입장에서, 변화된 후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립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 관계가 되니까. 나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변했다, 물리가 변했다, 물리 변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우선 물리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 이제 요 입장은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는 개념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후 후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물리 변화는 이미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창조 후 후기의 지금에, 즉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금에 수천 년의 인류가 존재되어지면서 아직 기록물은 없는 시대지만, 기록물로 남겨진 시대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록물에 남겨지는 그 과정에서 인간이 살았다는 이 어떤 개념에 노아라고 하는 요소가,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입장이 굉장히, 이 사람까지 좀 미안한데요, 할아버지잖아요,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설명하기 힘든 내용은, 역사라는 개념을 보면은 역사의 그 시작에서 시작된 시초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건 시초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지만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노아에서부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의 그 어떤 위치가 어떻게 애매하냐면은 바로 인류 역사의 역사 이전, 즉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 상황을 같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치에.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두고 시간 개념에서 인류의 역사를 이제는 하나의 조명해 볼 때, 이 내용에 나오는 자료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사지만은, 온 인류사지만은 한 개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노아를 조명하고 노아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류사 전체 쪽에, 인류사 모두가 다 인정을 할 수 없는 요소, 인정을 할 수 있는 요소, 또 인정을 해야만 되는 요소, 그걸 갖고 우리가 다시 조명을 해야 돼요, 조명을. 그렇게 하려면 남겨진 자료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보는 자료,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객관적인 자료. 이것처럼, 성경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누가 아주
보통 자료가 아니라 뭐 저 이집트에 있는 무슨 어떤 자료, 이집트에 뭐 세기 문자인가요? 저기 또 바벨론에 있는 그 자료, 포판 이런 걸 갖고 연구를 해서 이거는 노아에 대한 거라고 자기 혼자 주장하면서 남긴 이런 건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쓸 데가 없어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누구나 확인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자료가 되니까 여기서 남겨놓으면은 옳은지 안 옳은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거 보니 뭐 신통찮다 할 수도 있고 조금 타당성이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좀 더 연구해서 나는 또 이런 부분에 살을 좀 보태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객관성이라는 것은 이미 보장이 확실히 돼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대적으로 시간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역사 이전으로 보느냐, 역사 이후로 보느냐, 안 그러면 창조 후기로 어떤 오바렛되는 사건으로 볼 거냐,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분명히 또 받아들인 요소가 분명히 또 따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창조 전 후기에, 창조 후기 시대에 봤던 사건 하나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즉 나이라든지 인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물리 변화, 요 내용을 조명을 하면서 그것을 넘어왔다면은 바로 지금은 이제는 노아 시대라고 연결할 수 있는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인류가 전체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노아를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역사 이전이지만은 노아를 이어야 되니까 노아로 통해서 역사 이전 시대에 있는 인간들이 다루는 그 어떤 변화, 물리 변화로 인해서 또 나이 연대에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난 여러 정황을요 현재적인 내용으로, 그건 바로 지금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자료만 안 남았던 뿐이지 현재적인 상황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그 사건에서부터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달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 지금 현재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는 이 내용까지, 그리고 있으면서 또한 내가 죽는다, 나이를 죽는다, 죽으면 그것은 바로 감마2에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면서 감마3로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전체를 볼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인류 전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시간 연대나 모든 이 자료들이 모든 이 어떤 활동들이 적어도 지구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는 더 이상 역사고 뭐고 시간이고 뭐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에 대해서 감마가 아닌 단순한 시간이라는 내용 가지고는 더 이상 존재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이라 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감마3로 했고 존재되는 그 자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가는 거예요. 웬 차원이 다르니까. 일반 사물하고 분명히 다른 위치에서 분명히 존재가 되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감마3, 감마1, 감마2로 했고 계속해서 이 존재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건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느냐? 감마1에 있는 사람이 다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얘를 몰라. 근데 감마1이 얼마나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인간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은 내가 코에 숨이 끊어질 날은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적어도 감마1, 감마2, 감마3라고 하는 이 시간 차원이 있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는 그림 8개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림이 7개가 지금 마지막 나오고 마지막 하나 그림 나오면 8개 나오는데 그 그림이 나오면
나머지 8개 그림은 우리가 지금 있으면서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그것이 이제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죠. 그림의 7번째 하고 8번째 들어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또 그림을 펼쳐서 가장 적합할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현재적으로 8개 그림을 다시 소개를 해서,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그룹의 8개 그림, 두 번째 그룹의 8개 그림, 이 8개 그림에 대한 16개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시간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그 맞이하는 그 시간적인 차원은 감마 1, 감마 2, 감마 3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주제로서, 인류사 주제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를 통해서 구분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진다. 원래 시작할 때 이 개념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림이 첫 번째 앞서 있었던 그림 8개의 내용으로서 이제는 역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이 되어지면서 역사 시대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후반에 있는 그림 8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 다 드려놨으니까. 여기 와서 뭐 새삼 저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잠깐 하나 주제만 갖고 넘어갑니다. 물리 변화라는 이 내용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변화를 한번 또 언급은 하겠지만, 물리 변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따로, 이유는 있지, 이유는. 물리 변화다, 이라면, 물리 변화. 제가 그렇게 썼어요. 첫 번째, 이거 물리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이 물리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없는 사람이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 그 내용을 이제는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이것이 물리 변화냐 이거예요. 분명히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의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지금 현재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변화라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변화가, 이 변화 하나만 봐도 물리 변화라는 내용을 포함하기 전에 이 변화는 내용을 엮는 내용에서 우선 생리 변화, 사람한테 몸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 한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어,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가만히 있다가도 아니면 이런 뇌출혈이나 이런 어떤 요소가, 질병이 가만히 있는데 생긴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생긴 이런 것은, 이 뇌출혈 같은 건 이건 절대로 이거는요, 물리 변화가 아니에요. 그 물리 변화라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이야기할 적에 뭐하고 상대적이냐면은, 이게 화학 변화의 어떤 상대적. 다른 표현은 아니에요. 다른 표현은 아닌데 지금 쓰는 거죠. 쓰게 넘어간 거죠. 근데 그때는, 넘어올 때는 이거 뭐 다 설명해갖고 넘어오니 않은가, 넘어가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 넘어온 본적, 지금 넘어와 본적, 물리 변화란 말이 맞느냐 이거지. 그 요소에서 이 변화란 내용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변화가 있다. 인간의 몸에서 나는 변화,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이라고 병원에 들어가서 들어가 본 적 죽어버려요. 사망, 교통사고, 변화, 이런 사고적인, 어떤 보면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도 다 우리 인간에 나타나는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핵폭탄, 이런 거, 핵변화, 핵변화잖아요. 그럼 또 있듯이 화학변화도 있다, 화학변화. 이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후변화, 기후로 인해서 변화되는 내용이, 어쨌든 이거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 화학 변화는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에서 요거 기본적으로 말을 잘 안 했지만 물리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표현은 그렇다. 물리적인 표현은 철사가 있어요. 철사가 반듯한 철사로 모양이 있던 철사로 사용을 했다. 근데 이 철사가 뭐 오래 쓰다 보니까 뭐 뒤틀리고 어떻게 변화가 돼버려서 녹이 썰었다든지 녹 썬 거는 그건 물리가 아니에요. 모양이 막 뒤틀려 버렸다. 그러면 다시 바로면은 그 가만히 있는 어떤 그 물성 자체나 성질 자체를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소멸된 게 아니고 다시 복귀가 가능할 때 다시 회복이 그래서 회복이 돼서 원래적으로 쓸 수 있을 적에 그것을 물리변화라는 물리변화. 제일 대표적인 내용은 우리가 물로 이야기하죠. 물로. 얼음으로 물이 얼었다. 이거는 물리변화지 화학변화가 아니거든. 물이 끓이다 보니까 수증기로 됐어요. 그 수증기 날아갔다고 해서 물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물 자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모으면 응집시키면 공기대로 올라갔던 내용을 다시 응집시키면 그대로 낸 걸 차갑게 만들면요 물이 다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요 물리변화, 물리적인 형태로 변한다. 주로 이거는 사물에 대해서 사물 자체를 써든 이거는 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적용시키면 더 어떤 물리 변화의 내용이 더 크게 나타나죠. 에너지가 변화돼서 변형됐다. 그것 자체를 물리 현상으로 보면요. 불 때 가지고 재를 댔다. 재를 댔지만 나무는 사라지지만 재는 남으면서 또한 그 에너지, 불로 된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물리 변화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 되면은 핵변화나 여러 가지 생리변화나 이런 전체가 다 물리변화로 수용될 요소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물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 간단한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중량이나 안 그러면 형태나 성질이나 이런 데서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물리라 하자 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 화학은 전혀 달라요. 화학 변화는 성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성질이 형태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성질이 바뀔 때 이게 이제 화학 변화를 하죠. 화학.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설탕을 탔다. 설탕을 탄 물에다가 안 그러면 독약을 타버렸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설탕까지 먹을 수 있는데 그거다가 독약을 타버리면요 성질이 바뀌는 그 물의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성질이 바뀌어버리면요 그거는 단순하게 물리 변화로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다. 그 변화된 내용에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 요게 단순한 내용에서 화학 변화라 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을 적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그 물리 변화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 이거죠. 현재 있는 모든 상황 자체에서 때려지는 모든 변화가 다양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데 이 물리 변화를 쓰는 이유가 즉 화학 변화라는 요소를 가지고 물리 변화를 쓰는 이유가 뭐냐 물리 변화를 두고 아주 단순한 것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질에다가 모든 사물에다가 이게 다 적용해서 이게 물리 변화다라고 말하는 근거 그러면 그 상대되는 화학 변화는 도대체 뭘 말하느냐 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현재는 물리 변화의 개념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게 화학 변화인지 물리 변화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다양한데 그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 후기 시대에 달라지는 그 내용을 창조 후기 시대에서 역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물리 변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고 우리가 역사를 보려고 하는 시도를 보는 거죠. 그
지금까지 있던 역사 그 속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변하고 지금에까지 왔다는 거죠. 그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물리 변화로 보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변화되는 거 다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변화는 뭐냐 이거죠. 두 가지 질문이에요. 물리 변화로 둔 이유는 뭐며 그러면 화학 변화는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물리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하나님은 시체도 다시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것도 다 나중에는 시신이 다 돌아오게 다 회복되는 이 내용은 바로 물리 변화잖아요. 하나님한테서 연결해버리면 현재는 모든 자연만물에 소로된 사용되고 없어졌던 수많은 내용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복귀. 원래대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속에 물리 변화 이 개념을 엮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은 화학 변화는 뭐냐? 화학 변화는 인간들이 손을 대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환경, 창조 질서나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데 거기다 인간이 개입해버리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그 어떤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창조 시대와 역사 시대에 달라진 부분이 뭐냐 이걸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창조 시대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유지된 거고 역사 시대는 역사 시대로 들어왔다 하면은 바로 거기에는 인간의 개입이 있다. 그래서 물리 변화로만 있는 게 아니고 화학 변화로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시대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섭리 속에 물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찾는다 하더라도 다음 시대 가면은 누군가가 찾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이 두 가지 섬 속에 내가 있으면 나는 그러면은 물리 변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화학 변화 쪽에 내 인생을 보낼 거냐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리 변화의 개념을 지금 우리가 익혀두고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분명히 차원의 감마란 차원을 두고 감마 1, 감마 2, 감마 3라는 분명한 개념을 두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용은 감마 2라는 요소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경 속으로 모든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주제의 주인공이라는 자리를 분명히 두면서 현재 나는 물리 변화 속에서 안 그러면 나는 화학 변화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하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거랑 결국은 전쟁에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로 쓰고 인간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먹는 거는 그 먹는 거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 인간 이게 화학 변화예요. 화학 변화. 그 자리를 두겠다는 물리 변화는 감사하면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감마 3로 감마 3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분명한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탄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있는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감마 3에서 내 자리가 회복될 거냐라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 어떤 두 축이 되어지는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를 통해서 내가 물리 변화란 이 내용에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내용 속에서 누구든지 먹어야 되는 식물 앞에서 나는 감사하면서 먹고 있느냐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요소라. 감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마치 자기 거 먹는 듯이 돈 내가지고 뭐 자기 배 자기 살만 채우고는 다른 사람 옆에서 못 먹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들떠 보이지 않고 자기 권리인 양 먹는 것이 자기 권리인 양 보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하는 입술이 되지 못하면서 그 입으로 먹는다. 이 엄청난 그 화학 변화를 우리가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 보냅니다. 할렐루야.